안녕하세요. 원조 양갱입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앤드류 양 캠페인에 있어서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무관한 두 개의 뉴스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 생각을 기록해 놓기도 싶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덜 중요한 뉴스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에머슨 폴링이라고 에머슨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에머슨 같은 경우는 누굴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나 구글 등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과를 내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나름대로는 공신력이 높은 기관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9월달 전국 단위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1등이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25%를 받은 후보가 있었고, 23%를 받은 후보가 있었고, 22%를 받은 후보가 있었고, 내려보시면 이렇게 8%를 받은 후보가 있네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직 간신히 1위를 놓지 않고 있고, 그 뒤를 한때 샌더스 의원이 계속해서 2등을 차지하다가 이제 워렌 의원이 역전을 해서 23%가 됐고, 샌더스는 22%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샌더스는 최근 몇 주간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할 것, 앤드류 양이죠. 앤드류 양 후보가 여태까지는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 5%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 3%, 낮은 데는 2%도 나오기도 했는데, 2달 전만 해도 한 1%나 1%도 못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아지고 있다라고 위안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8%는 상당히 놀라운 정도거든요. 왜냐면 그 앤드류 양 후보 뒤에 있는 3명을 봐도 핏 부리즈 이 시장 사우스밴드라는 작은 인디애나의 작은 도시 시장인 분하고,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인데 캘리포니아의 주 법무장관 출신이고, 코리 부커 같은 경우도 연방 상원의원, 이 사람이 뉴저지 출신이죠. 나름 정치적인 인지도가 앤드류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 부디저지 같은 경우는 앤드류 양 후보만큼 무명이었다가 한 2달 전부터 정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심하게 뛰어주기를 했었던 후보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핫한 아이템, 그런 카테고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졌어요.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7개 국어인가를 구사할 수 있고, 게이인데다가 결혼까지 해서 남편이랑 살고 있고, 33살?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인데, 군복무를 회피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로 이 사람은 장교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도 파병을 다녀온 적이 있고,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젊은 정치인인데, 순식간에 인지도가 상승을 하면서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인지도가 급상승했었던 상황에서 한때 2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점차 떨어져서 지금 6%까지 내려온 건데, 앤드류 양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구글 앤드류 양 혹은 유튜브 앤드류 양이라는 해시태그를 계속 퍼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누구나 구글에서 앤드류 양을 쳐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들여다보면 당신 역시 앤드류 양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자신, 앤드류 양 지지자들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 자신감이죠. 이게 기반이 된 선거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도 앤드류 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앤드류 양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지지도가 높길래 8%나 나오는 것이냐. 다른 말로 앞으로 앤드류 양이 지지도가 올라감으로써 더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더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의 지지도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희망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앤드류 양 여론조사 결과랑 오늘의 아주 큰 뉴스였죠.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에 앞서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큰 뉴스거리랑 앤드류 양의 이 8% 나온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것은 자세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아마 유튜브에서 앤드류 양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보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실 테니까 제가 얄팍한 지식을 나열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펠로시 의장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자신의 유력한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신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그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란 사람인데 컨설턴트 겸 변호사로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의 한 에너지 회사의 대외이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에너지 회사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부정부패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었고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에 친러 정부에서 반러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 에너지 회사는 친러 정부 시절 에너지 장관이었던 사람이 운영하는 에너지 회사인데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헌터 바이든도 영입이 된 건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뭔가 미심쩍은 일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현직 그러니까 신임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실 근거는 알려진 건 아직 없어요. 뭐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혐의에 그러니까 소문에 대해서 현직 미국 대통령 한 말 한마디가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직접적인 그 안보 관련 원조도 상당히 큰 액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이 얼마나 크게 와닿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그 정보국 어떤 기관인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는데 정보 관련 기관의 관계자가 내부자 고발을 했고 정보기관 관리법상 내부자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연방정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섰다는 내용이에요. 사법방해라고 하나요? 아니면 정의방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혐의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절차가 시작이 되는 셈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을 당할 가능성은 정말 극미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탄핵을 하자는 쪽으로 몰릴 것이고 기성 매체이자 이 전통적인 의미의 저널리즘 그 기준에 부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공화당 그리고 또 보수적인 매체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저널리즘을 다 추구하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그런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폭스뉴스가 대표적이죠. 근데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것도 시대가 변하고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의미 자체가 변질되고 또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보편적인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결국은 내년까지 아마 이 탄핵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탄핵 정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갔을 때 이미 탄핵 정국을 통해서 굳건해질 만큼 굳건해져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 기반에 균열을 일으키고 일부의 표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앤드류 양 후보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뉴스가 나온 직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그런 경우에도 나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항해서 선거를 통해 그를 무찌르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바로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달 초에 나왔었던 흥미로운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뉴햄셔에서만 이건 제한적으로 한 거긴 한데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 전체가 가상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누가 더 큰 폭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승리를 거두냐를 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55%의 지지를 받고 10%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승리를 거둔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이 흥미롭게도 앤드류 양이거든요. 근데 조 바이든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 사람의 아들,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탄핵 국면이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 국면을 통해서 굳건하게 다져지는 그 진영 논리를 조 바이든이 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조 바이든이 후보가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붙을 때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조 바이든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앤드류 양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앤드류 양이 뭐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도 지지율이 8%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는 걸 봐도 아시겠지만, 근데 논란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긴 있어요. 한 2달쯤 전에 유달리 앤드류 양을 마치 한국으로 치면 일베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뭐 4chan, 8chan 그런 게시판 사용자들이 앤드류 양에 대한 지지를 열성적으로 표출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 쪽에선 대체 왜 이런 거냐, 이렇게 그 백인 우월주의, 백인 국수주의, 그런 쓰레기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왜 너를 지지하는 거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앤드류 양한테 따지듯이 뭐 묻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연출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앤드류 양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왜 지지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진지하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백인이면 일반적으로는 미국에서 기득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처럼 민주당에서는 대접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더 필요 없는 사람인 걸로. 그렇지만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그 빈민층에 속하는 그런, 특히 중서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백인들의 상실감을 제대로 보듬어 주지 못하다가 민주당에서는 앤드류 양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매일 보는 그런 문제를 정확히 꼬집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명쾌하게 제시를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나타났으니까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해를 못하고 일종의 스캔들 아닌 스캔들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앤드류 양 같은 경우는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짐을 지지 않고 선거판에 나온 사람인데다가 이 사람이 아시안 남성이다 보니까 백인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고 교육 수준 높고 말도 잘하고 뭐 너무너무 매력있고 카리스마 넘치는데, 이 사람이 흑인 남성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그 알량한 기득권 의식을 갖고 있었던 백인 저소득층 유권자들한테 말로 바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반발을 샀던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티파티 운동이나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도 그 점이 유효하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앤드류 양 후보는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는 행정가로서 대통령이 되면 행정가로서 할 일만 하고, 어떤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상징적인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일은 오프라 윈프리 같이 유명한 그 대중적인 지지가 높은 그런 연예인들 고용해서 하겠다, 나는 이 나라를 운영하고 꾸려가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오는데 앤드류 양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이건 앤드류 양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